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가끔씩 문의를 해주시는 이 건축설계직의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이 가끔씩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종종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일단 이 건축 설계 쪽의 자격증은 건축사, 건축기사, 그리고 그 하위로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는데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기사 두 가지가 있고 건축기사는 취업을 하자마자 취득을 했어요. 취업 전에는 필기, 취업 후에는 실기를 합격해서 최종으로 취득을 한 거죠. 건축사는 지금은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볼 당시에는 건축사 예비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볼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력 5년을 채우자마자 바로 도전을 했고 세 과목인데 2년 동안 각각 한 과목 그리고 두 과목을 최종으로 합격해서 이제 건축사를 취득을 한 거죠. 현재 바뀐 기준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 1회 시행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연 2회 시행으로 바뀌었죠. 거기에다가 조만간 건축사 자격제에서 건축사 면허제로 바뀐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건축 기사의 경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지금까지 건축 설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실제로 써먹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취업 시기에 아버지께서 이제 야, 건축 계통의 일을 할 건데 건축 기사 정도는 따놔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멋 모르고 땄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격증 수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규모가 큰 메이저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반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취업 시에 도움이 많이 될까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건축 기사를 공부할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예쁘게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아니면은 3D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정말 잘 다룰 수 있게끔 마스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건축기사가 있는 사람보다 건축기사가 없지만 회사와 집이 더 가까운 사람을 더 선호해서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그 대표님들이 보시기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건축기사가 있으면 아, 이 친구 그래도 성실성이 있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아, 이것저것 다 해놓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물론 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건축 설계 쪽이 아니라 건축 시공이나 감리 쪽,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나 뭐 감리 전문 회사를 들어가고자 한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큰 건설 현장은 인원을 배치할 때 자격 등급에 따른 인원수가 배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건축사 자격증입니다. 건축 설계직의 끝판왕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이 건축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당연하기도 그리고 막연하기도 한 목표였고, 그래서 시험 자격이 채워지자마자 도전을 한 거죠. 왜 막연하기도 했다고 했냐면 이런 거죠. 아, 나도 언젠가는 그래도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지 않겠어? 이런 느낌 정도? 근데 먼저 취득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건축사 시험은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 나는 건축사 사무소를 차려야 된다, 개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따셔야죠. 내 이름으로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뭔가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취득을 함으로써 뭐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수당으로 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급여가 이렇게 막 갑자기 확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급이나 자격증 수당 뭐 이런 것도 사실 규모가 큰 메이저 건축사 사무소들에서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마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이 잘 될 거다? 이것도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건축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회사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채용할 때 이런 자격증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돈을 꼭 더 줘야 될 것 같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실력만 있고 일만 잘하면 되지 굳이 자격증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제 경우에는 해마다 하던 연봉 협상을 바로 땡겨주셨어요. 취득을 하자마자 바로 협상을 해주신 거죠. 뭐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런 성취감이나 프라이드? 아마 사실 이런 게 제일 클 거예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주변에서 인정도 해주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웃긴 건 이게 또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길어야 한 2년 정도? 한 제 경우엔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건축사를 준비한다는 거가 정말 애매한 겁니다. 정해진 합격률이 굉장히 작고 드는 노력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뭐 큰 시험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포기하고 최소 1, 2년 정도는 진짜 목숨 걸고 준비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결국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엄청 많고요. 정말 친구고 뭐고 취미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를 할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혼자면 괜찮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거나 또 아이들까지 있다면 정말 그건 식구들한테 완전 민폐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두 아이가 완전 어릴 때. 그러면 아내가 주말까지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나마 저는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서 잘 넘길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시험은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에서 잠깐 나와요. 정우성 씨가 이제 시험을 보죠. 이렇게 제도판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시험을 봅니다. 세 과목을 각각 3시간 동안 엄청 빠른 속도로 도면을 계속 그려야 되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할 때도 그 도면 그리는 연습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체력 소모가 엄청 크고 그러다 보면 또 건강에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 건강을 잃었어요. 목 건강. 목 디스크가 생겼거든요. 2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생겼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제 다른 영상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 디스크 고치는 꿀팁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참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아무튼 준비를 하는 동안 일하는 시간 말고는 싹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평일은 출근 전후로, 그리고 주말은 하루 종일 풀로. 학원을 다니셔도 일을 하면서 다니려면 주말반을 들어야 되니까 주말은 완전 꼼짝 말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항상 뭐 좀 하려 그러면, 그쵸? 공부 좀 시작하려 그러면 야근 철야가 생기고 주말에 출근하라 그러고 희한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몇 개월 휴직을 하고 바짝 공부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아무리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봤자 회사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다 봐줄 수가 없어요. 바쁜데 한 명이 빠지면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설계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래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줘, 이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각오로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라도 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못 땄을 경우엔 완전히 낭패인 거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나는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쉬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일을 하시면서 빡세게 심도 있게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회사를 차리기 위해 따야 된다 그러면 퇴직을 하고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기왕이면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실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은 제가 볼 때 야근 철야는 무조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도 없어야 되겠죠. 딱 근무 시간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은 당분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또한 마찬가지로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득하니 성실하게 완전 빡세게 진짜 집중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그런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시험이 뭔지 알려면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학원을 다니길 추천드립니다. 이론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부터는 뭐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 학원비도 은근히 비싸거든요. 제가 다닐 땐 일정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이 됐었어요.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건이 된다면 주말반이라도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그 강사님께 피드백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테니까 일단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격시험에 대한 제 생각을 쭉 말씀드려 봤는데요. 최초에 방향 설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